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해주는 거냐면 Applications of Integration to Geometr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하적 성질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에어리어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볼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렌스에 대한 형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아크렌스라고 해서 이거는 호에 대한 길이를 결정하는 형태 모양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어리어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했듯이 넓이라는 형태는 절대값의 형태 모양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축으로 연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곡선에 대한 형태 모양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주면 돼요. 볼륨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는 구분구조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분구조법적인 형태의 모양을 Volumes of Solid with Cross S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 섹션이 뭐냐면 수직절단면에 대해서 걔네들을 더해 나가는 형태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형태는 안 한 겁니다. 너희가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는 에어리어까지가 넓이까지가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한 내용인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뭐 더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에 대한 형태는 어떤 거냐? 계속 길이를 더해나, 그러니까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구분구조법적인 형태 모양을 지니는 꼴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회전체의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를 배우게 되고요. 아크렌스에 대한 부분은 이건 평면 위의 운동에 대한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은 맨 마지막에 Recognizing when an integral is improper라고 되어 있죠. 이상 특이적분입니다. 특이적분은 얘네들은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특이적분의 내용만 소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기보다는 특이적분에 대한 구조는 무한대로 갈 때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극한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에어리어는 좀 쉽습니다. 이제 보면은 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두 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X축으로 이루어진 둘레죠.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돼? 이 형태들의 모양들을 취했을 때 우리는 이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X축 둘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 모양을 취하게 되냐면 Y는 fx에 대한 형태 모양을 취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형태 모양들은 이때 나타나는 이 높이, 축에 대해서 수직인 요 길이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계속 더해나가면 이 형태의 모양이 바로 무엇을 이루어요? 넓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지면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Y dx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때 요 X는 축에 대하여 수직인 길이를 지니는 길이의 의미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형태 모양을 똑같이 Y축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Y축에 대한 모양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Y축이라는 형태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더해나가면 역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X는 C에서부터, Y는 C에서부터 D까지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취한다면 이 값도 여기서 표현되는 요 길이들을 계속적으로 더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들의 형태 모양을 계속 더해나가면 역시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크기가 절대값의 형태로 양의 값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 길이들의 합에 대한 모양이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해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형태 모양을 취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Y축에 대한 적분을 역함수를 이용한 적분법으로서 영향을 주지만 역시 AP 쪽에서는 그런 응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국내적 문제들의 응용도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계산과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 컨셉만 이해하면 이쪽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절대값 Y dx이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절대값 X dy다 라는 형태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형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는 역시 이건 똑같이 통합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하고 그러면 뭐만 하면 돼? X값과 Y가 전부 다 뒤바뀌겠죠.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의 적분법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 곡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두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형태로 표현됐을 때 Y는 fx와 Y는 gx의 형태로 둘러싸였다면 이때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형태의 모양은 역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한 그 내용대로 표현되어지고 결국은 절대값의 형태로 주어진 넓이 공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양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특별하게 어려운 형태들의 모양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기서 이그젬플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걸 봐보죠. 뭐냐면은 그냥 이그젬플 2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그젬플 2.
자, example 2를 합시다.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냥. 계산기 쓰는 문제였어요, 이거. 요거까지는 읽고 넘어가야 돼. 계산기 쓰는 문제였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넓이의 형태의 모양을 썼을 때 여러분들 그 폴라 코디네이트의 형태의 일 했었죠. 그때 극좌표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극좌표? 극좌표는 뭐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평면에서 P점을 XY에 대한 좌표에 대한 모양을 X좌표와 Y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둔다고요? 폴라 코디네이트라는 것은 X축 양에 대한 반직선에 대하여 이 OP가 이루는 길이 R과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이 P점에 대한 모양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이쪽 점까지의 길이 R과 그 다음에 평과 아규먼트로서 요 세타에 대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두었죠. 근데 이때 이런 극좌표에 대한 식에서에 대한 식이 뭘로 표현되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요 형태에서의 함수식은 뭘로 표현되냐면 y는 fx 형태로 표현하죠. 극좌표에 대한 식은 뭘로 표현되냐면 R은 f세타에 대한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해줘요. 이것이 극좌표에 대한 식에서 평각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길이의 변화의 모양으로서 이 형태들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지면 얘네들이 그래프가 어떤 곡선이든 이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해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만큼의 변화율에 대한 모양을 쓴다면 이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델타 세타만큼 회전된 모양으로 바뀌어지겠지.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넓이들은 짧게 절단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원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거야. 원으로. 이게 원으로 인식되어지면 여기가 R로 표현됐을 때 얘네들은 뭘로 돼? 이 넓이에 대한 형태, 이 델타 X, 이 형태 표현되어지는 이 SK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 넓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2분의 1 R제곱 곱하기 델타 세타 K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요 변화된 세타만큼 부채꼴의 호의 넓이지. 이 형태에 대한 적분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모양들을 적분해 주게 되면 얘네들은 결국은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리미트 K, 그러니까 이 형태의 절단을 무한대로 해야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분의 1 r제곱에 델타 세타 k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우리가 극한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면 2분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2분의 1 r제곱 d 세타에 대한 형태로 적분에 대한 모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 즉 극좌표의 형태로 주어지는 넓이에 대한 형태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식의 모양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 공식에 대한 모양들은 뭘로 하면 돼? 이 형태로 표현됐을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아까 전에 매개변수를 통한 치환적분을 취했었죠. 그 모양을 취해서 계산할 수 있는 꼴입니다. 이거는 이 형태는 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꼽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꼽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이걸 보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이그젠플 봅시다. 이그젠플 3번을 보면 서클인데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R은 3sin 세타와 이 3sin 세타는 어떤 서클이야? 3sin 세타는 여러분들이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 형태가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은 1 플러스 sin 세타가 카디오이드라 그래서 이 형태로 표현되는 심장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R은 3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 이 형태의 모양들을 그려보면은 이 형태 자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세타가 0일 때 얼마야?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세타가 0일 때 이 값은 자체는 얼마로 표현되는 거죠? 세타가 0일 때는 0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만큼 돌면 어떻게 되어져요? 0에서 여기가 지금 세타 0일 때죠. 세타 0, 2분의 파이만큼 이만큼 회전되었으니까 값이 얼마야? 3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죠. 여기가 3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타가 다시 파이만큼 돌면 어떻게 되어져요? 180도만큼 돌면은 이 형태가 여기 앞에 그러니까 요 전체로 도니까 이런 식의 형태, 이렇게 도는 형태의 모양의 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형태에서 이거는 뭘로 하냐면 나중에 계산기를 통해서 그래프를 개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계산기에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형태의 모양도 똑같이 써주면 세타 0일 때는 얼마야? 세타 0일 때는 이쪽으로 표현되죠. 세타 0일 때 값은 자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3이고 그러면은 1, 2,
3의 형태를 쓰면 세타가 0이면 이쪽 방면으로 가는 거죠. 세타가 0일 때가. 근데 0이니까 1이니까 요 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얼마가 돼? 세타가 2분의 파이 2입니다. 요 값을 취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건 도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세타가 마이너스 0이면 또다시 파이로 돌면 이만큼 도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면 얼마가 돼요? 2분의 3파이면 0이 되는 거지.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2분의 3파이면은. 그러니까 이 형태 모양이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파이 값을 집어넣어봐. 4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이지.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 대한 형태는 요만큼 45도만큼 올라왔을 때 2분의 루트니까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한 모양이 요쯤에 어딘가에 값이 찍혀요.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심장형의 모양이 나타나요. 이걸 이런 법은 너희가 힘들어요. 좀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세타에 대한 값을 특징적인 값들을 집어넣어서 0, 뭐 2분의 파이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특징적인 값들을 찍어줌으로써 이 형태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라면 choosing an appropriate window를 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계산기를 통해서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모양으로서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 되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만나는 교점이 이 형태가 지금 계산기 형태에서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에서 만난다고 돼 있고 이 형태 값이 여기가 6분의 5파에서 만난다고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형태 모양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걸 에어리어를 그린다는 것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어떤 걸 그리냐면은 여기서 이제 6분의 파이까지가 요걸로 표현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죠 지금 원입니다. 원. 요 원을 그리는 거고 여기도 6분의 5파이가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대칭이니까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2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어리어에 대한 형태가 2배의 어떤 값을 취했냐면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어떤 것, 요 모양을 취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3 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를 취한 거고 그것이 바로 요 노란색의 요 넓이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뭘 따라가? 요걸 따라가죠. 카디오이드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심장의 모양 요망을 따라가는 요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넓이는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지. 2분의 1의 r제곱이 바로 이거잖아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이 BC의 형태에서 아마 이 문제도 우리로 따지면 난이도 최상급 문제로 해결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되는 모양을 모르면 너희가 그리기가 힘들어. 캘큘레이터를 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요건 알아야 됩니다. 넓이 공식, 요 공식은 알아야 돼요. 극좌표로 표현되어지는 꼴에 대해서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제곱 d세타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건 알고 있어야지만 계산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은 이제 그 계산 못하지만 요 모양을 그려본 거고 그 다음 걸 또 한번 보세요. 4를 보면 역시 어떻게 했어? 계산기의 형태로 그려진 모양이고 이것도 심장형입니다. 똑같이 위치만 바뀌어서 그렇지. 카디오이드 형태 모양을 표현돼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적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d세타에 대한 형태로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걸 인식하고 합시다. 나중에 문제로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충고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봐서는 그 BC에서 5점 만점 받는 학생들이 퍼센트가 한 절반 이상이 5점 이상을 맞아요. 절반 이상이.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것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도 충분히 만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좀 떨쳐야 됩니다. 역시 시간 제한이 있고 또 하나 감점이 있어야 되는데 틀리면 감점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모르는 거 찍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놔두고 가야 돼요. 틀리는 게 더 나을 거 확률적으로. 감점 당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개수가 몇 개면 한 문제 맞춘 거는 한 문제 점수를 날려요. 5문제인가 4문제인가 찍지를 말아야 돼. 안 쓰면 안 깎여요? 안 쓰면 안 깎이고. 답을 안 쓰면 안 깎이고 오답을 내면 깎여요. 그래서 아는 것만 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으로 가보죠. 이제 볼륨은 어떤 거냐면 크로스 섹션이 알려진 거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할 때도 이런 것들을 더해 나간다 그랬죠. 볼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입체 도형들의 모양들을, 이런 입체 도형의 모양들을 우리가 이런 입체 도형을 어떤 식으로 이 부피를 구하겠냐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x는 a라는 절단면과 x는 b라는 절단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취할 수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형태의 모양들로 우리는 계속 절단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절단된 것을 자른 다음에 다시 이 모양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태들이 절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더해 나가느냐? 이 형태에서 바로 이 형태에서 x값, 이 형태가 바로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넓이, 이것을 sx라고 둔다면 이 sx를 어느 만큼 절단된 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sx dx를 취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볼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넓이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넓이에 대한 개념은 어떤 식의 형태의 모양으로 함수값에 대한 형태가 y는 fx로 주어져 있다면 a에서부터 b까지 무엇을 우리는 이것의 길이로 표현되는 이 y값들을 계속 더해나감으로써 사실 이걸 선생님이 선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거죠? 직사각형인 거죠. 이 직사각형을 계속 더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슬라이스된 단면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쪽에 대한 이 수직 단면에 대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수직의 형태의 모양으로서 더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더하면 달라져. 수직으로 더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형태로서 우리는 이 형태를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구분구조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example 5를 봅니다. 서클이 있습니다. A solid has its base, the circle x square plus y square equal line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베이스가 원입니다. 근데 이 형태의 원을 이렇게 쓸게요. 보기 좀 원이니까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형태를 약간 기울이는 게 낫습니다. 약간 기울여서 눈에 보이게 써주면 이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 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3, 여기도 3, 마이너스 3. 이 형태를 베이스로 하고 뭐라고 되냐면은 크로스 섹션을 세웠습니다. 무엇에? y-axis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행하도록 해서 뭘 세웠냐면은 여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스퀘어가대로 세운 거죠. 이 상태에서 뭘 세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이쪽에 대한 형태의 모양에서 정사각형을 세운 거죠. 이 정사각형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겁니다. 또 이쪽으로 또 요만큼 가면 이쪽에 대해서 이게 직각이야 전부 다. 이 형태에 대해서도 정사각형의 형태를 더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나가면 얘네들이 뭘 만들어? 요 형태들이 볼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여기는 요만큼 조그맣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부터 점차 사각형의 형태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를 보세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상하겠지만 여기가 사각형의 형태로 여기가 평평하게 이 선이 지나가는 거죠. 옆면이 지나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내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뭘 따지는 거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x로 표현되어지는 이 단면 sx를 접근해 주는 거예요. 그럼 sx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 요 길이가 x야. 이걸 떼보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떼보면 여기서 원만 확정하는 거야. 그러면 떼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잘라준 것은 요 길이를 지금 x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이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러한 정사각형이 서 있는 거죠. 얘네들의 단면들을 계속 슬라이스해서 더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x면 요점에 대한 좌표가 여기가 바로 3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루트 3-x제곱인 9-x제곱인 거죠. 그것의 몇 배야? 2배지. 요 길이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이 sx라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2배 루트 9-x제곱 이것의 제곱 d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얘는 마이너스 3 대칭형이니까 얘네들은 여기 4가 됐죠. 그러면 8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9-x제곱 dx를 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의 모양은 항상 수직 단면을 결정지어주는 것이고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면 이 모양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베이스의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x에 대한 길이에 대한 단면의 넓이를 결정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도형적인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형태의 모양을 접근해 주는 것이 여기서 요구 사항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볼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 형태로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저것들이 공식화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공식화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얘는 수직된 단면의 형태 모양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이런 수직된 단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회전체의 최적이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자,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봐봅시다. 회전체에 대한 최적을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첫 번째 회전체에 대한 최적을 표현한 게 얘는 그냥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디스크입니다. 자, 모양을 보세요. 300쪽에 있는 디스크가 있어. 그 다음에 301쪽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301쪽에 와셔스가 있어. 와셔스가 뭐야? 두 곡선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쪽 곡선이 빵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와셔스라고 표현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회전체의 최적에서 여기 303쪽에 가면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쉘이라는 건 껍데기죠. 그러니까 회전체가 옆으로 돌아서 벽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벽을 둘러치는 형태 모양. 그것이 쉘에 대한 형태로 표현돼서 회전체에 대한 형태를 여기선 세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전체는 실제로 이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조건들이 아닌 게 이 형태의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보세요. 그럼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볼까요? Y는 FX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돌릴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A에서부터 B까지를 회전해서 돌리면 자, 여기는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때 X에서 돌아가는 모양을 하는 거죠. 이 X에서 얘가 뭐가 돼? 회전되어서 이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얘가 뭐가 되어져요? 회전되어지니까 원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판은 얼마를 가지는? 요 길이 S에 대해서 얘가 뭐가 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Y죠. 넓이가 뭐가 돼? SX라는 이 넓이가 파이 Y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전체에서 볼륨 X축 주변으로 돌린 X라는 것은 파이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Y 제곱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곧 파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y축 둘레, x축 둘레의 회전체의 부피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 모양은 똑같이 어디로 돌릴 수도 있어요. y축 주변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x는 gy의 형태 모양을 취했을 때 y는 c에서부터 y는 d까지를 회전시킨다면 얘도 똑같이 회전되었으니까 이 형태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때 여기가 c고 d면 이 상태에서 무엇? 요 x 값에 대한 무엇 값? y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타난 이 sy라는 것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sy는 이것의 넓이이므로 파이 x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때 y축 주변으로 회전시킨 부피라는 것은 부피 vy라는 것은 파이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x제곱 dy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이 형태는 파이의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gy의 제곱 dy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회전체의 부피입니다. 이 형태는 그냥 공식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모양을 취해주면 됩니다. 자, 이 모양은 이그젠플 7을 잠깐 보고 갑니다. 이그젠플 7. 그 다음에 이제 와셔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와셔스라는 형태는 뭐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회전체인 거예요. 말을 얘네들이 이제 지네들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회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그젠플 8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그젠플 8에서 y는 x제곱하고 y는 x, 2x 그 다음에 이것을 둘러싸인 부분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y는 x제곱과 y는 2x에 대한 모양을 연결해주면 자 여기서 y는 x제곱과 y는 2x이므로 이때 이 값이 같아지는 것은 x제곱은 2x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한 교점이 2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x축 주변에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거냐면 x축 주변에 돌렸으니까 얘가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회전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을 보면 이러한 직선에 대한 형태가 원기둥으로 돌아서 얘가 그러면 뭐가 되는지 보세요. 얘가 바로 직원뿔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어떤 애를 빼주는 거냐면 이 직원뿔에 대한 형태의 속을 이런 식에 대한 곡선의 모양으로 파내는 겁니다. 얘를 돌리면 붉은색을 돌리면 뭐가 돼? 이 직선을 돌리면 X축으로 돌려보세요. 걔가 뭘 이루나? 콘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으로 돌린, x제곱을 돌린 얘는 뭐를 되는 거예요? 그 콘의 안쪽을, 이쪽으로 파내는 거죠. 얘가 돌면서 안쪽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마셔스. 동전의 형태, 구멍 뚫린 동전의 형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돌린 거냐면 이 모양을 돌린 거죠. 인테그랄 파이 0에서부터 2까지 무엇? 요것을 y1, y2라고 준다면 이 형태 모양은 y1의 제곱 마이너스 y2의 제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붉은색을 돌린 거에서 노란색을 돌린 것을 파낸 것, 이 형태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것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계산은 끝나는 거야. 그럼 이 형태 모양은 파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dx의 형태 모양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회전체라는 모양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회전된 요 단면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마셔스라는 표현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쉘이라는 표현을 지닌 게 중요하죠. 이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 주변으로 돌린 겁니다. Y축 주변으로. 그럼 얘네들이 왜 쉘이 되느냐? 얘네들을 Y축 주변으로 돌리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런 곡선이 있는 것을 Y축 주변으로 돌리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봐보세요. 이 형태 모양이 뭐가 되느냐? 이 형태가 이 간격을 우리는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두겠죠. 얘네들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Y축 주변에 대해서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나타나? 이 형태 모양은 뭔지 알겠어요? 실린더의 외벽이 되는 거죠. 실린더의 외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피는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 얘네들은 이 실린더의 외벽이 됐으니 얘네들을 절단시키면 이 형태의 부피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돼? 여기서 얘기했을 때 요 길이에 대한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요 길이를 h의 높이를 잡으면 요 길이가 h인 거예요. 그럼 우리 뭘만 잡으면 돼? 요 길이가 r이니까 이걸 회전시켰으니 이 둘레가 2파이 r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x, 이 델타 x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의 부피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로 요 두께가 델타 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피 볼륨이라는 것은 이 형태 모양은 적분 구간에 대해서 적분 구간이 이제 뭐 A에서부터 B까지 표현되겠죠.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 구간에 대해서 2파이 H 곱하기 무엇? 델타 X가 DX로 표현되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부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돌린 이 형태 모양을 우리는 이게 이제 돌렸을 때 회전체에 대한 조개 껍데기 같은 벽을 이루기 때문에 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식에 대한 형태는 이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전체에 대한 모양이 디스크의 형태, 형태적으로 마셔스의 형태, 그리고 쉘스의 형태에 대한 모양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적분 형태의 모양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틀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틀려 있냐면은 304쪽 밑에를 한번 잠깐 봐보세요. 304쪽 밑에. 304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가 델타 V를 2파이 X Y2 마이너스 Y1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만 되어 있어요? Y2가 지금 3X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다음에 Y1이 X죠. 근데 Y2 마이너스 Y1이 좀 틀려 있지. 아마 2X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X로. 여기가 틀렸으면 답이 다 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Y2 마이너스 Y1을 빼주는 게 맞고, 왜냐면 그게 Y2 마이너스 Y1이 그게 바로 높이거든요, 지금. Y축 집에 들었을 때 회전체 높이인데 그 높이 형태가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모양으로 여러 데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두 개를 보냐면 이그젠플 9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그젠플을 풀어보세요.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이그젠플 11일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그젠플 11을 풀어보면 답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원호의 길이입니다. 그 형태를 우리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크렌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써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함수를 생각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y는 fx라는 함수는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내가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A점에서부터 출발해서 x는 A점에서부터 출발해서 x는 B점까지 움직였을 때 요 B점까지 움직였을 때 얘네들의 길이들을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를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 L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length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모양을 자르겠어요? 얘네들을 잘게 다 절단할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 모양으로 절단해서 요 형태 모양들을 더해나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절단했을 때 요 잡지에서 XK번째에 대한 절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자체에서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요 자체에 대한 모양들을 우리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모양이 요런 형태 모양들로서 요 길이의 형태, 그러니까 요 자체에 대한 근사각 계산을 우리 이렇게 취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요 형태에서 여기가 별로 휘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를 직각삼각형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휘어진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형태를 모아주면 요 형태 모양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돼서 요게 랭스이고 이게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L번째 K이고 우리는 근사적으로 요 형태의 모양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의 모양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형태의 모양들을 쓰게 되면 여기 자체가 바로 뭐가 돼?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되는 거지. 요 형 길이는 뭐가 돼? 델타 X니까 이 길이는 델타 X는 델타 X분의 델타 X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라는 것은 1 플러스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의 루트 값의 형태 모양이 여기서 LK는 요걸로 표현되지만 요 스몰, 요 SK의 형태, 즉 길이에 대한 아주 짧은 형태 모양이 요걸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 형태에 대한 XK에 대한 요 절단면, 단면 하나하나마다 얘들을 더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L이라는 형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이제 이것도 LK, 여기다 LK를 써서 내가 이걸 L' 이렇게 됐으면 이걸 LK로 씁시다. 요 LK들의 합인 거예요. LK를 델타 X만큼 더해나가서 계속적으로 더해나가는 것이죠. 이때 이 형태가 뭘로 표현되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요 LK 형태, 이것이 이제 루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요 모양이 바로 이걸로 표현되니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 d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모양들을 써주면 이것이 dx분의 dy가 f'x의 모양이므로 루트 1 플러스 f'x 이 전체의 제곱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결국 y는 fx라는 이러한 식이 주어지면 어떤 주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의 모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태가 이 형태 꼴이 아니라 x는 gy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y를 적분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형태는 또 하나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느냐면 이 모양을 갖게 해줘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평면 위의 운동에서 y나 x에 대한 관계식을 표현했지만 이 형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평면 위의 운동하고도 동일한 구조를 지닙니다.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밖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평면 위의 운동은 어떤 모양을 지니는 거냐면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평면이니까 xy축을 지니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라서 얘네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딱 잡으면 시간 t에 따른 x좌표의 성분과 시간 t에 따른 y좌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형들이 어떤 곡선이 이루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얘네들을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x와 y에 대한 지금 정확히 이렇게 쓸까? ft, gt라고 쓰면 어떤 매개변수 방정식이야? x는 ft로 표현되어지고 y는 gt의 형태로 표현되어져서 실제로 이 매개변수를 풀었을 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y는 hx로 표현되는 이러한 매개변수식을 푼 함수 방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분적 요소를 지니느냐? 역시 이쪽 방향으로의 변화량과 이쪽 방향의 변화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성분에 대한 길이는 뭘로 표현돼? 요 자체에 대한 길이는 역시 요로 표현되는데 이 형태가 바로 뭘로 표현되느냐? 요 형태에 대한 요 모양을 따져보면 여기가 이 삼각형을 따로 빼보면 얘가 뭐가 돼? 이쪽 방향으로에 대한 모양이니까 시간 t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ft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gt의 형태 모양을 지니는 거죠. 이것의 무엇이에요? 여기는 이것의 루트 제곱 더하기 이 형태의 제곱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뭔 거야? 이 형태가 바로
f 프라임 t의 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뭔가요? 극한을 따지면 g 프라임 t의 제곱인 거죠. 이것에 대한 제곱의 형태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형태는 y는 fx로 주어진 식에 대해서의 곡선의 길이라면 평면위의 운동에서 시간이 a에서부터 b까지 경과되었을 때 이때 이런 시간 t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변화량들의 모양 얘네들이 결국 움직이는 길이 l과 똑같습니다. 이 형태 모양 인테그랄 시간 a t0라고 쓰죠. t0에서부터 t1까지 t0에서부터 시간 t1까지 루트 dt분의 dx 사실 dt분의 dx랑 같아요. 이게 x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 제곱에 dt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이 꼴과 이 꼴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느냐? 바로 x라는 매개 변수를 t로 두면 x를 t로 두면 그것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겁니다. 시간 x라는 시간축 자체, 그러니까 x축 자체에 대한 모양을 시간축으로 같이 두게 되어지면 이 형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나 평면 위의 운동에서의 길이의 측면을 구하는 것이나 동일한 각도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의미는 이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요 공식 또는 매개 변수를 이어지면 이 공식 두 개를 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 자체는 이제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서 표현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공식으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13, 14, 15를 가보세요.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 다음에 307쪽에 있는 임프라퍼 인테그랄스거든요. 이건 이제 특이적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특이적분. 그러면은 특이적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쪽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불연속인 점에 대한 형태로 근사되었을 때 특이적분의 형태 모양들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꼴에 대한 모양들을 써준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이적분의 형태는 뭐 이런 모양들. 인테그랄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 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fx dx. 근데 문제는 이런 꼴이 아니어도 여기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이때 양쪽 끝에서 a에서 불연속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요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얘에게서 특이적분에서 여기가 이제 불연속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불연속점이라는 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분의 1 dx를 취하면 얘는 어떤 모양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0이니까 무한히 커지고 여기서 1까지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대의 적분들을 어떻게 취하겠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극한들의 이런 형태들의 모양들을 취했을 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취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이거는 사실은 무한히 갔을 때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딘가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A점을 끊어준 다음에 이 A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A점이 0으로 근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명을 이렇게 잡습니다. 리미트 X가 A보다 어느 쪽에서 접근해야 돼? A쪽이 A가 0보다 큰 쪽에서 왜 X냐? A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쪽으로. 이랬을 때 인테그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A에서부터 1까지 X분의 1 dx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돼? 요 형태의 결과는 뭐가 돼? 바로 얘는 리미트 A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얘가 바로 뭐니까 ln x a에서부터 1까지 값을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a가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마이너스 ln a 값 그러니까 ln a분의 1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a가 0보다 큰 쪽으로 하면 a분의 1은 어디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발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적분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취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형태만 이렇게 취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특이적분의 형태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값의 극한으로 세서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리미트 여긴 b로 둬야겠구나.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형태 모양을 취하는 거야. 이 형태가 특이적분의 형태 꼴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사실은 좀 어려운 꼴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는 것들은 적분한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까이 간다면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 또는 발산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잡아준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클래스 1에 대한 그러니까 307쪽 아래쪽에 보면 클래스 1 쪽에서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모양을 취한 꼴이
여기 밑에 있는 꼴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에 대한 형태는 0과 1에서 이 형태들의 모양들이 무엇? 전부 다 불연속적인 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의 모양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근거되어 있어? 기본적인 적분값의 계산을 근거로 그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취하는 형태로서 이 모양들을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는 뭐 이 T적분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해봅시다. 20번하고 29번을 해보세요. 19번하고 29번을 합시다. 이그젠플 19번하고 29번.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다룰 때는 문제 나온 것들만 쳐다보면서 이제 그 모양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